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9위의 울브스입니다.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에도 승리를 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감독 교체 효과에 대한 희망은 이어가는 중인데 리버풀전 2대2 무승부를 제외하면 최근 5경기에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는데 공격적으로 운영하려다 경질 엔딩을 맞은 브루노 라즈 감독과는 다르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황희찬을 비롯한 윙어들을 최대한 터치라인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윙어들을 수비라인까지 내리면서 식스백을 만드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다행히 울브스의 윙어들이 대부분 직선적인 움직임과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터라 수비 블록이 안정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요, 트라우레, 시퀴뉴, 네투, 칼라지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7위의 웨스트햄입니다. 브렌트포드를 1대0으로 이기면서 일단 컵 대회에서의 성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아직도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 시즌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난조가 이어지면서 공격 작업이 너무 좋아지지 않은 것이 큽니다. 웨스트햄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이었습니다. 양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킥력으로 전방의 스카마카와 안토니의 피지컬을 최대한 살리고 때로는 세트피스로 파괴력을 늘리는 것이 컨셉인데 그러나 올 시즌은 양 윙백들이 전부 폼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측면 공격이 죽어버리면서 위협적인 공격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웨스트햄은 PK를 제외한 슈팅에서 기대 득점이 리그 꼴찌인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코네트, 아레올라, 스카마카, 란치니, 쿠팔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브스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수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 측면에서 기동력과 직선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자원들로 부실한 웨스트햄의 측면을 공략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죠. 물론 울브스도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쿠냐도 기복이 없는 편은 아니라 2.5언더를 픽해도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라이튼과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브라이튼입니다. 에버튼과 미들즈브러를 상대로 모두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상대팀들의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시원시원한 공격이라는 강점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이튼의 올 시즌 컨셉은 역시 압박입니다. 대부분의 압박이 중원과 전방에서 이루어지면서 상대의 턴오버를 유발하고 기동성을 살리는 것을 골자로 삼죠. 2대4로 패하긴 했지만 아스날과 붙었던 경기에서 후반전에 보여준 공격력을 감안하면 강팀을 상대로도 해당 전술이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중원 기동성이 매우 떨어지는 리버풀이라 오히려 중앙에서의 압박 승부에서는 브라이튼이 우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트로사르, 무데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6위의 리버풀입니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인터뷰에서 우리가 챔스에 나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팬들의 부활을 치밀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전술적인 경직성이 너무 심해졌고 팀의 노쇠화도 진행되는 등 산재해 있는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울브스전에서는 후방에서의 안정감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마팁이 미숙한 볼 처리로 인해 슈팅 기회를 내주는 등 불필요한 실수가 많이 나왔고 선제골 허용도 알리송의 실수가 빌미가 되었죠. 위닝 멘탈리티가 실종될 듯한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주장이자 정신적인 지주인 반다이크가 부지하다는 점도 영향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결정자는 아르투르, 반다이크, 조타, 파비뉴, 엘리엇, 밀러, 디아스, 피르미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이 최근에는 경기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후방에서의 실수가 많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도 누네스가 찬스를 제대로 득점으로 연결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에버튼과 사우샘프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에버튼입니다. 램파드 감독의 입지는 서서히 좁아지는 중인데 메뉴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한 것이야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로테이션을 돌린 브라이튼과 감독 교체로 혼란스러운 울브스에게 패배를 했다는 점은 강등권 싸움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공격에서 기대가 되는 선수는 고든뿐입니다. 빠른 스피드를 가진 데다 압박을 풀어내는 온더볼 능력도 나름대로 괜찮은 선수라는 평인데 그러나 스피드를 주무기로 삼는 선수라 내려앉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파괴력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 슈팅 스킬이 부족해 득점을 많이 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램파드 감독이 윙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술적인 한계점도 분명한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이워비, 타운젠드, 가너, 킨, 패터슨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2의 사우스햄튼입니다. 팰리스를 2대1로 잡아냈습니다. 비록 해당 경기가 FA컵 경기라 리그 순위에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1군 멤버들을 제법 출전시킨 까다로운 전력의 팰리스를 잡아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기록한 슈팅은 5개인데 그나마 박스 안에서 기록한 슈팅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렸고 존스 감독의 주요 포메이션 3백이 아닌 4백으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3백을 쓰는 상황에서도 측면을 향한 롱볼 위주로 빌드업을 하고 있어 워드 프라우즈에게 쏠려있는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물론 에버턴의 수비력이 최근 상당히 붕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긴 해야 하나 빌드업 상황에서 정교함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장자는 메카시, 코찹, 라리오스, 리브라멘토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스햄튼이 기세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에버튼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양 윙어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상대가 라인을 내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에버튼의 공격력은 상쇄가 가능한 편입니다. 전반기에 좋았던 수비도 상당히 흔들리는 상태라 최근에는 전반부터 실점이 꽤 나오고 있는데 사우샘프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노팅엄과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5위의 노팅엄입니다. 울버스를 승부차기 끝에 잡아내고 컵대회에서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그에서도 강등 1순위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첼시와 비기고 사우스햄튼을 잡아내는 등 상승세를 어느 정도 타고 있는 상황이죠. 상위 전력이었던 첼시전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후반전에 강한 압박으로 전방부터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이었는데 상대 중원의 은디디가 빌드업 상황에서 압박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격적으로 압박에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풀백의 오버래핑을 통한 측면 공격도 나름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 물론 아이위니의 결장이 아쉽긴 하지만 역습의 선봉 역할을 하는 화이트의 존재가 노팅엄 입장에서는 더 든든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쿠야테, 비안코네, 링가드, 디아카테, 리차드, 윌리엄스, 아이위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3위의 레스터입니다. 뉴캐슬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하부리그 팀인 질링엄을 1대0으로 겨우 이긴 것을 제외하면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승리를 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 멤버들을 모두 기용한 터라 체력적인 부분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수마레의 부상으로 인해 지난 경기에서는 은디디, 틸레망스 조합으로 경기를 짰는데 다행히 수비적으로는 은디디가 가장 많은 볼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두 선수 모두 뉴캐슬의 강한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은 아니었고 패스 성공률이 70%에 머무르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9월 A매치 이후에 점진적인 전진보다는 다이렉트한 역습으로 경기 기조를 바꿨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나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의 정확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장자는 버틀란드, 수마레, 듀스버리 힐, 메디슨, 페레이라, 에반스, 저스틴, 프라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최근에는 장점이었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고 미드필더진의 줄부상으로 인해 중원에서의 빌드업 능력도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렌트포드와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9위의 브렌트포드입니다. 웨스트햄에게 0대1로 패배했지만 리그에서는 10월 29일 이후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의 성과가 매우 좋은 타입인데 올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 0대3으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죠. 롱킥을 주로 사용하는 타입이지만 공격력이 나쁜 타입은 아닙니다. 롱킥은 상대 박스 근처로 공을 보내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고 경합으로 세컨볼을 따낸 뒤 미드필더들이 전진하면서 이를 획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브렌트포드가 롱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합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은베모의 킥력을 이용한 세트피스도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죠. 결정자는 히키, 토니, 오니카, 얀손, 밥티스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6위의 본머스입니다. 리그 3연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인데 3연패 기간 동안 첼시와 메뉴라는 거함을 만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전반적으로 수비력이 무너진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동전력이라고는 하지만 하브리그 팀은 벌리에게도 4골을 허용하면서 패했을 정도이죠. 본머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인데요.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만 13골을 허용했을 정도인데 브렌트포드가 리버풀전에서 코너킥에서 골문을 3번이나 열었을 정도로 세트피스에서는 장인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편이라 데드볼 상황에서의 마음을 놓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4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오픈 플레이에서도 불안함을 자주 노출하는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브룩스, 타버니어, 네투, 프레드릭스, 스타니슬라스, 스미스 선수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머스를 상대로 브렌트포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공격 방식이 매우 많은데 세트피스에서 약한 본머스를 은배모의 킥을 이용한 데드볼로 공략하는 상황도 만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